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선지가 유일하게 패배했던 탈라스 전투가 이슬람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핍니다. 먼저 탈라스 전투가 발생했던 751년의 상황을 살핍니다. 당시 이슬람 아랍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했던 우마이야 왕조가 90년 동안 이슬람 아랍 세계를 지배하였는데, 칼리파의 무능과 부정부패, 또 민족 차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마이야 왕조가 750년에 망하고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수도를 둔 아바스 왕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스 왕조는 자기를 도와준 시아파를 홀대하면서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랍 중앙정부의 이런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진출했던 아랍의 무장들은 거침없이 동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현지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아랍 군사들은 이슬람교를 전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입각하여 정복하는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모두 공급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군사까지도 현지 조달을 하였습니다. 현지 조달은 고선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선지는 아랍만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선지는 탈라스 전투에서 현지 조달한 숫자를 합쳐 당나라 연합군 10만 명을 만들어냈던 데 비하여 아랍은 3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선지가 패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밝혔다시피 항복한 석국에 대해서 고선지와 당나라가 너무 무자비하게 대한 것에 대한 불만이 당나라 연합군의 이민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불만으로 고선지를 배반함으로 인하여 고선지는 수적 열세와 더불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라스 전투의 결과는 이슬람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 사회에 종이가 보급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당나라 군사들 가운데에는 종이 제조 기술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르칸트에 공장을 세우고 뽕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들어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에게 보급하였고, 또 다마스쿠스와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주요 도시에 이 종이를 보급하였습니다. 당시 이슬람 아랍 사회에는 종이가 없고 과거부터 사용되던 낙타뼈, 말린 나뭇잎, 낙타 가죽 등에 글을 적어 기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비롯하여 많은 정복지에서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보급받기도 했지만, 이 파피루스와 양피지는 매우 값이 비쌌고 또 종이만큼 질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꾸란은 신약 성경 정도의 분량인데, 이 꾸란 한 권을 적기 위해서는 새끼 양 30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아랍인들이 양피지에 뭔가 글자를 적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질 좋은 종이가 값싸게 공급되니 이슬람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슬람 아랍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종교 서적, 즉 꾸란뿐만 아니라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하디스도 바로 이 종이로 인하여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많은 법률들이 또 이 종이에 기록되어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랍의 문학 작품들도 이 종이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 야화도 바로 이 종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종이에 기록되어 책이 많이 만들어지니 이슬람 아랍 사회에서는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큰 도시 곳곳에 도서관이 생겼는데 바그다드와 이집트 카이로의 도서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종이로 인하여 학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슬람 아랍 사회에서 마드라사라고 부르는 공립학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종이로 인한 이슬람 사회의 문명 발달은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400년 후인 12세기에 유럽으로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종이로 인하여 유럽의 문물이 더 발전하였고 또 15세기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 이 종이와 더불어 유럽의 문물은 더욱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르칸트의 포로로 잡혀온 당나라 군사들 가운데에는 도망치는 자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당나라로 되돌아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고선지의 부하였던 두환도 12년 만에 당나라로 되돌아왔는데 그는 아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환처럼 아랍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은 아랍의 뛰어난 천문학과 수학을 당나라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문명이 당나라와 아시아에 끼친 영향보다도 당나라의 종이가 이슬람 문명과 유럽에 끼친 영향이 훨씬 더 커서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종이로 인해서 10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한 대형 도서관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러 군데 생겼고 또 공립학교가 여기저기 생기며 대학까지 발전하였는데 이런 발전이 종이를 발명했던 한문 문화권에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라를 잃은 고구려 유민의 아들로 태어난 고선지가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한 영웅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정복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되는 저의 저서 오 무함마드 당신은 누구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신라의 성녀로서 인도를 여행하고 아랍까지 여행했던 해초의 왕 오천축 국전을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